안녕하세요. 실전적 투자입니다. 간만에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 내용은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인데요. 제가 동영상 찍을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최근에 지금 장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존 보유자, 제가 만약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존 종목 중에서 살만한 종목은 매수하고 싶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 싶죠. 그래, 이런 생각은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주가를 올리는 힘은 없으니까 주가 올리고 싶은 그 돈 많은 사람들, 어차피 저희가 어떤 종목, 그러니까 엄청 잘 버는 기업도 살더라도 누군가 올리긴 해야 돼요. 물론 좀 순서가 뒤바뀔 수 있는데 제가 좋은 종목 사면 그걸 누군가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보다 보면 돈만 사는 입장, 그러니까 올리고 싶은 종목, 아니면 매력적인 종목이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처럼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렇지만 많이 올라온 종목을 많이 분석하다 보면 결국 어떤 종목이 올라가다는 걸 좀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종목을 살 때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고 상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특히 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올려야지 주가 올라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이 투자자니까 어떤 종목조차도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요 사이에는 되게 싼 종목이 많죠. 물론 최근에 급반등한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 저가인 종목도 많으니까 그 종목 중에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이 저희가 기준이 아니라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사는 그런 분들의 기준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기준인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어떤 특정 개인이 자기 기준으로 살만한 종목에다 사는 게 현명하진 않죠. 자기가 직접 올리지 않으니까. 근데 돈 많은 분들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좀 이상한 분도 있지만, 저희는 정상적인 분들하고 상대를 하고 싶으니까 그분들이 올리는 기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 것 같습니다. 이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인데요. 제가 말하는 절대적 기준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물론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기업 가치는 잘 아시겠지만 자산 가치가 있고 수익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를 보죠. 오늘은 수익 가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린 건데요. 이걸 매출액 가지고 뭐 측정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고, 순이익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건 ROE인데, ROE 가지고 만약에 측정한다면 종목마다 다 수익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평가도 달리하는 거니까, 만약 저희가 ROE 20짜리 산다고 쳐요. 제가 지금 요즘에는 ROE 10 이상 종목, 이하 종목을 안 보니까 최소 ROE 20, 뭐 위라든지 뭐 최소는 15 이런 종목 사거든요. 주로. 아니면 그 이상 종목 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ROE 20짜리 산다고 쳐요. 근데 이제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 PBR, 펄을 보통 기본으로 보죠.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그래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ROE 30 종목조차도 PER 10 아래에 사는 걸 바라거든요. 보통. 물론 잘 안 올 수 있죠. 그러면 뭐 안 오면 온 적도 없다 그러면 ROE 10 근처에 사기 시작하는 거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건데, 만약 ROE 20짜리다 그래서 퍼 10에 산다, 이건 퍼 10은 어떤 의미죠? 1년 순이익 가지고 미래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약속을 한 거죠. 한 해 순이익이 얼마큼 나오는데 그거 10배, 가격이 현재 시가총액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ROE 만약에 20종목 산다 그러면 퍼 10에 사고 싶으니까 이하에서부터, 그럼 PBR은 2.0이면 퍼 10이거든요. ROE 15는 퍼 10이 아래에 사고 싶으니까 1.5가 퍼 10이에요. 물론 2.0 아래부터 뭐 1.0에서 하면 더 좋죠. 1.0이면 ROE 20짜리를
퍼 10에 살 경우에는 2.0이지만 뭐 1.0에 산다 그럼 퍼가 5가 되는 거예요. 라우르 15짜리를 10 이하에 사고 싶다 그럼 PBR 1.5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0 이하에 살 수 있잖아요. 만약에 1.0에 산다 그럼 퍼가 7, 8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걸 절대적 기준이라 저는 이제 명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키자. 왜?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럼 이걸로 족하냐? 그건 아니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하는 거고요. 또 상대적 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기능을 합치면 그 첫 번째 상대적 기준은 여기에 부합을 해요. 수익성 대비 PBR 퍼에. 그러면 이 종목은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이런 종목 많죠.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종목. 그래서 좀 올라가긴 했죠. 물론 올라간 게 너무 높다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저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전 추세추종도 아니고 탑다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탑다운은 비싸게 사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제가 말하는 방식을 아예 채용을 안 해요. 기존의 매수자들이 얼마에 사는가 감안 안 해요. 제가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사면 된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요. 가치 투자가 아니죠. 가치 투자는 기업 가치 대비 평가해서 싼 건가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탑다운 방식 쓰지 않고 바텀업 방식을 쓰니까 기업 가치 대비 이런 수익성 대비 PBR 퍼도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한다. 그러면 상대적 기준으로 기존 여기 이제 이전 가격에 산 보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싸게 사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주가가 폭락하면 다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 이 기준 수익성 대비 퍼 PBR에 부합한다고 이런 비싼 게 사지 않으면 만약 여기서 사잖아요. 이런 가격인데 그러면 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들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매도 칠 수도 있잖아요. 쉽게 수익 실현하고. 근데 이분들은 그냥 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사는 거 아니고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거 아니고 절대 기준으로 수익성 대비 PBR 퍼도 감안하고 그 미래에 매출이 증가할 종목인가 하락할 종목은 측정해야죠.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잘 감안 안 했어요. 과거 현재만 봐서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그러진 않죠. 미래 매출 작사가 많이 떨어질 종목은 아예 고려를 안 해요. 왜? 편한 투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미래에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보유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아프리TV나 뭐 LG생활이나 뭐 많죠. 그런 분들은 여기 샀죠. 이전 보유자들이 얼마 산 고려 않고 그냥 올라갈 것 같으면 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진 종목 살 거니까 이분들을 감안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싸게 사자. 그래서 상대적 기준으로 이걸 부합하고 이분들보다는 싸게 사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상대적 기준은 기존 보유자보다 싸게 사자. 물론 이 가격이 뭐 1년 신저가일 수 있고 3년 신저가일 수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 네오팜 같은 경우 8년 신저가잖아요. 7년 8년 신저가고. 그래서 해피하게 사는 거죠.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를 못 쳐요. 왜냐면 회사는 멀쩡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매도 못 치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한다 그럼 순식간에 날아가겠죠. 매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보다 싸게 산다. 기존 보유자보다 싸게 사는 게 되게 유리하고 저희들은 여기 사는 데 집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기존 보유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주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신규 매수자들도 돈 많은 사람이 싼 종목을 찾아서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에 부합하고 이분들보다는 쌀 때 살 거예요. 왜냐면 이 올라간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살 확률은 없어요. 개인을 사죠. 그렇지만 돈 많은 분은 결코 안 사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남이 올리는 종목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수익성 대비 PBR 퍼도 보시고 미래에 매출이 하락할 확률이 많이 없다. 그런 종목을 고른 다음에 기존 보유자 다 이렇게 물려 있잖아요. 위 가격. 그래서 낮은 가격에 뭐 계속 횡보하면서 매수를 하든지 결국 이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 가격대에 저희도 이런 가격에 사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상대적 기준 말씀을 드린 거고 첫 번째는 그러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종목 있잖아요. 돈 많으신 분도 여러 종목 중에 선별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종목을 많이 있지만 사고 싶은 종목, 사고 싶지 않은 종목이 있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
타 종목 대비해서도 매력적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임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론 기업가치 대비, 기업가치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아까 자산가치도 있고 수익가치도 있고 미래가치 있잖아요. 이거 다 감안하셔야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많이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기업가치 대비해서도 타 종목보다 매력적인 건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은 자산가치 보겠죠. 어떤 종목은 수익가치 보고, 어떤 종목은 미래가치 보겠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팀은 뭘 봐요? 미래가치? 볼 수 있겠죠. 수익가치를 주로 보죠. 자산가치도 좋지만 현금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중 수익가치가 워낙 탁월하니까, 수익가치가 탁월한 1% 종목이잖아요, 상이. 그래, 그 수익가치가 아직 꺾이지 않았잖아요. 매출도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영업이익은 꺾였지만 매출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꺾이지 않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살만 가치 있다고 평가한 거예요. 하지만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 꺾였으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신작가 40만원에 오면 내가 추가 매수한다, 그런 말씀 드렸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다시 급반응했지만, 그래서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른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수익성 보고 PBR 포도 보시고 미래 매출이 어떻게 되는가 감안하시고, 이 기존 보유보다는 더 싸게 사시고, 또 하나는 타 종목보다 매력적인가를 딱딱 놔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매력적인가, 이 종목이, 살려는 종목이, 그걸 감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 제가 이 절대적 기준, 상대적 기준 말해 드리면 그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짧게 찍었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